히포크라테스가 들어주는 책도 이야기요.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주는 다민주 이야기. 아인슈타인이 들려주는 차원 이야기. 이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수학을 잘 하려면 책을 읽어라. 수학과 독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수업이 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수학적 배경 지식이 쑥쑥. 독서는 자습 같은 거고 뭔가 더 혼자 알아가서 개념과 원리가 탄탄. 책으로 제가 먼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단원을 배우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책을 통해 탐구하는 단원의 내용.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수학자처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몰입해서 이렇게 막 같이 풀어보고 그런 과정이 진짜 수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 중에서 수학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책벌레 선생님. 수학의 넓이와 깊이가 느껴지는 교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양의 한 중학교. 틈만 나면 도서관을 지킨다는 책벌레 선생님. 바로 20년 넘게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혜란 선생님인데요. 수학 책을 읽으면 이거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수업에 좀 활용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학을 이제 딱딱하게 문제풀이만 하지 않고 책으로 한번 수학을 만나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 독서 수업 소재를 찾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수학 관련된 책을. 그런 선생님이 요즘 또 푹 빠져있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지금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본도형과 다각형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유클리드 원론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에서 점선면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선은 폭이 없는 길이다. 면은 길이와 폭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좀 말이 어려워서 새로운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게 점은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다. 선은 점의 움직임으로 길이만 있다. 면은 선의 움직임으로 길이와 폭이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수학은 정의에서 시작되는 학문이거든요. 약속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이 점선면에 대한 약속이 아이들한테 잘 이해가 될까?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수학을 아이들이 보통 문제 풀고 정답을 찾고 그거에만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도 꼭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만 물어보고 정답만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수학은 어떤 결과로서의 답만, 정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끊임없는 과정이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에게 책도 뭐 썩 반가운 대상은 아니죠. 그래도 수학만 할 때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책을 골라가는 아이들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이 책으로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교과교육과정 안에 있는 단원에 연결해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논술까지 해보고, 그게 이제 수행평가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원의 내용을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수학 독서 수업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2차신데 독서 논술 활동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자 조사하고 지금 시간에 쓴 주제로 모둠 활동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공유 활동 할 거예요. 지난 시간 각자 원하는 책을 선정해 목차를 보면서 읽고 싶은 내용을 찾아 개괄적으로 책 읽는 시간을 가졌던 아이들. 아이들에게 제시된 책은 모두 6권. 2학기 교과 과정인 기하와 통계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이때 책 선택은 단원 내용을 집중 탐구하는 형태의 수업이면 모두가 동일한 책으로, 다양한 내용을 접하게 하고 싶다면 모두먼 각자 다른 책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할 활동은 주제별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는 활동이죠. 수학적 사실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하는 좀 어려운 활동인데요. 지금 5개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쓸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일단 문제를 먼저 쓰고, 독후감이 아닌 논술 활동인 만큼 선생님은 꼼꼼히 아이들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학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만 몇 줄 딱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썼으면 그거 왜 그런 답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써야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를 니네가 좀 압축해서 써야 돼. 문제의 핵심을 잘 찾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의 있게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성의 있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 중에는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아이들에게는 역시나 낯설고 어려운 문제들. 한눈에도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련한 방안이 또 있다고 하네요. 오픈북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오픈북으로 하지 않고 책을 덮고 어떤 문제에 대해 쓰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1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배워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시작할까요? 아이들은 각자 선택한 문제를 오려서 활동지에 붙인 뒤 개괄적으로 책을 읽었던 지난 시간과 달리 주제별로 좀 더 집중적인 독서를 하게 되는데요. 아랫말이 들려주는 통계 이야기. 그 책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통계에 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냥 책이 재밌어 보여서. 조충지가 들려주는 원일 이야기. 원이 일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평소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알아보고 싶어져서 골랐어요. 읽은 책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정리해 나가는 아이들.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지에 그림을 그려 내용을 명확하게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들어주는 작도 이야기요. 뭐 지금까지 쓴 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작도의 기본적인 모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도를 어떻게 해야지 옮기는지 그런 거를 썼고, 그리고 작도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점, 눈금 있는 자는 아니고 눈금 없는 자가 컴퍼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수학 독서 수업에서도 모둠 활동은 가능하죠. 아이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서로 묻고 답하게 되는데요. 모둠 활동 유의점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핵심어 5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키워드가 뭔가,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가 뭔가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작성을 하세요. 듣는 사람들은 발표하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러면 경청하면서 핵심어가 뭔가 생각하면서 핵심어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발표를 다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을, 지금 모든 별로 포스트잇 아마 나갔을 거야. 발표를 다 듣고 나서 나 이게 궁금해 하면서 거기다가 질문을 간단하게 써서 친구한테 건네주세요. 그럼 발표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좋은 질문인 것 같다 하는 건 답변을 해주세요. 모둠 활동은 독서 수업이 책 읽기 활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서로 읽은 내용을 나눔으로써 친구와 소통하고 다양한 수학적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책 한 권만 읽어도 책 6권을 읽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막대 그래프는 빈도 그러니까 수를 막대로 나타내서 자료의 크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그래프를 말해요. 이 왕건과 순금을 덩어리를 물에 다 넣어서 그 무게를 알게 됩니다. 0차원은 넓이도 셀 수도 없고 길이도 없는 점이 0차원이고 1차원은 점들이 움직여서 이루는 선, 2차원은 다양한 선이 이루는 면, 마지막으로는 3차원은 도형인데 게다가 아이들은 설명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단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약간 제가 수학 공부를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그냥 책 읽을 때 그 수학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 수학자 분들께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랑 수준이 맞는 책을 읽으면 점은 이런 것이구나, 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되게 새로워요. 뭐 함수라든지 아직 배우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보면은 먼저 알고 나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배우는 점이 좀 컸어요. 단 수업 중에 선생님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 수업 전에 아이들이 모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는다는데요. 저희가 수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듣기거든요. 듣기. 잘 들어라. 그래서 이 듣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장치를 넣는 거예요. 모두반에서 모둠 활동하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질문을 해라. 그래야지 그 애가 발표한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잘 듣기 위한 장치 중 하나는 바로 핵심어 5개 뽑기입니다. 사실 듣기조차 하지 않으면 생각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결국 수업에서 소외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친구의 발표를 듣고 질문을 뽑는 것도 잘 듣기 위한 장치 중 하나죠. 왜 눈금이 있는 자가 아닌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 했는데 작도는 그 무슨 각이나 삼각형 같은 것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눈금이 있다 치면은 똑같이 따라 그릴 수 있게 되고 너무 쉽잖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심화적인 게 아닌 그냥 풀 수 있는 거니까 더 심화적으로 할 수 있게 눈금 없는 자를 쓰는 거. 직사형 등은 다른 도형이 경제적인 도형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다른 도형이 경제적이 않은 건 아니지만 다른 도형들보다도 물건을 더 담을 수 있고 더 적게 활용해서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경청을 얼마나 잘했는지 나도 평가하고 상대방도 경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유도를 한 친구는 누구인가. 그래서 질문을 또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얼마나 누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아이들이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